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 액션 메시지 통신을 기본적으로 살펴봤죠. 저희가 20이라는 정해진 오더를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서 서버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25더 20차수까지 만들고 최종 결과를 보내주는 뭐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수정을 해서 해볼게요. 소스 코드를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선 제가 여기서 해보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소스를 보고, 네, 지금 이 소스를 보면 그 20이라는 그 지정값이 정해져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전 시스템에서 서비스 메시지 통신의 경우 그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뒤에 그 실행할 때 어떤 변수로 인자로 10, 뭐 20 이런 거를 해서 더하는 뭐 뒤에 그러니까 매개분수를 받을 수 있는 구문을 여러분 테스트 해보신 적 있죠? 이 arg 카운트, arg 베리어블 뭐 요 값을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 20을 클라이언트가 실행할 때 바꿀 수 있게 그 부분을 하나 추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이 코드에서는 피드백이 왔을 때 약간 아까도 그 토픽 로스 토픽을 통해서 그 피드백이 계속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지는 걸 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 클라이언트 함수에서 받아서 그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돼 있죠. 그 두 부분을 좀 네, 추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네 로스 네, 우선 첫 번째. 그러면 클라이언트를 예전에 있는 소스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는 걸 해봅시다. 네, 우선 보시면 이 두 번째 부분에 예전에 있던 코드예요. 예전에 있던 것을 복사했는데 예전에 코드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자 두 개를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요. 두 개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문을 3이 아니고 2로 바꾸고 이 커맨드를 액션이라고 해야겠죠. 액션 액션 클라이언트에 그 인자를 하나만 받아서 인자를 네. 사실 더블은 아니고 인티저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하나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은 구문을 받는 방법이 예전 소스 코드를 잠깐 보면 네, 예전 코드에서 저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추가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카피 앤 페스트들이 많아요. 근데 알고 해야 되는 카피 앤 페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전에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int 오더를 받고 그거를 네, 첫 번째 그 인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번째 인자겠죠. 그 C++는 0부터 시작하니까 하지만 첫 번째에 있는 거는 커맨드 이름이 될 거고 그 a톨 명령을 통해서 인티저로 봤는데 이 a톨이라는 커맨드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그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써야겠죠. 네, 이렇게 넣어서 하면 이렇게 오더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오더를 여기 20 대신 고정된 20 대신 이 오더로 넣어주면 요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만 수정을 하고 한번 정말 제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로스코 다시 실행하고 컴파일을 다시 해야겠죠. 우리 새로 만들었으니까. 어, 네, 여기서 링크를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스런 보스 액션의 액션 서버 지금 틀렸네요.
어, 액션 주네요. 네, 실행이 됐고, 클라이언트를 로스런, 로스, 리버즈, 액션에, 액션, 클라이언트. 네, 지금 보시면 예전엔 그냥 실행이 됐었는데, 지금 그 에러를, 네, 에러는 아니고 그 정보를 더 줬죠. 뒤에 하나 더 놓으라고, 어그먼트 제로를,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액션 연결되고, 지금 이 오더도 피보나치 수열이, 예, 10개를 받았네요. 그래서 지금 10개를 만들고 있고, 네, 최종적으로 10개를 다 만들어서 석세스를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뒤에 인자를 넣어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 이제 그 피드백을 콜백 함수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사실 요 부분도 저희가 그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 로스 홈페이지를. 그래서 한번 그거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뭐 어떻게 찾는지. 우선 웹페이지에 어떤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 로스에 저희가 배우는 게 로스죠. 그리고 액션 메시지고 그리고 뭐 as 서버 이렇게 많이 나오죠. 거기서 피드백, 피드백, 콜백. 예, 요걸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뭐 웨이팅 콜백 요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게 다 영어가 나오고 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분들 찾아서 그 온라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런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꼭 영어라서 어려워서 너무 그 겁먹지 마시고 네,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영어를 다 외워서 그냥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키워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게 피드백 그리고 콜백 그리고 로스 뭐 이런 키워드로 가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많이 보이는 것들을 네,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근제풀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어떤 콜백 함수를 만들고 여기 보시면 네, 꼴에 이제 꼴 이외에 어떤 뒤에 콜백 함수를 같이 넣어주는 요 함수가 있죠. 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네,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요 함수도 보시면 지금 그 액션 라이브러리 튜토리얼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로스가 기본적으로 그 제공을 해주는 건데 그 소스를 보시면 지금 GitHub에 커먼 튜토리얼 기시라는 곳에 이제 이런 소스가 있고 여기 보시면 그 액션 라이브러리 튜토리얼즈 여기 가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스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클라이언트겠죠. 근데 여기 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렸듯이 그 로스는 C++도 제공하지만 파이썬도 제공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피보나치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파이썬 버전이 여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rom, import 뭐 이 부분은 다 이제 파이썬 구문들이고 여기에 클라이언트 definition, 네, define의 약자로 def를 이제 파이썬에서는 함수 정의할 때 쓰는데, 요게 이제 피보나치 클라이언트에 대한 함수고, 네, 여기 보시면 요 if 요 안절이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그 파이썬이랑 C++가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이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소개드렸고 우선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네, 네, 요 클라이언트는 네 그러네요. 요 클라이언트는 저희가 썼던 그 뭐 여기 보시면 네, 그 콜백 함수 있는 버전이 아니네요. 근데 뒤에 보시면 네, 콜백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죠. 이거 보시면 요 예제 나온 것처럼 네, 콜백 함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우선은 어, 복사해서
그래서 또 함수를 복사를 하고 위쪽에다가 복사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메인 부분에서 틀린 부분은 그 꼴을 콜백 같이 넣어주는 거. 여기에 네. 위에 거는 그냥 주소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완료됐을 때 그리고 액티브 됐을 때 액티브는 아무래도 그 연결되고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go just went active. 그러니까 시작할 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더는 네, finish도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 끝났을 때. 그래서 네, 셀골에 피드백이 들어가게끔 요 구문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네, 콜백을 우선은 여기 돼 있는 거를 써봅시다. 뭐 콜백 함수를 잘 보니까 액티브 됐을 때는 그냥 액티브 됐다고 그 화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 됐을 때는 다 됐다고 보여주고 스테터스를 보여주고 아마 뭐 success, fail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answer는 result에 있는 sequence 데이터의 맨 끝에 데이터 최종 값을 보여줄 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로스가 끝났다 뭐 이런 거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는 그런 걸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콜백 할 때는 이제 콜백 피드백을 받으면 피드백 시퀀스의 사이즈 그러니까 피번치 수열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보여주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우선은 이렇게 코드를 바꿨고 저는 종료를 하고 한번 다시 메이크를 해봅시다. 여러분 빨간 글씨가 나왔어요. 빨간 글씨는 여기 페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수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건데 소스 코드에 요런 거를 보여드려서 일부러 제가 뭐 하나를 안 고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에러가 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복잡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하지만 친절하게 색깔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에러가 됐다는 걸가 표현이 되고 그거를 이제 맨 처음 부분에 보면 우선은 에러가 생겼고 그 빨간 부분 액션 라이브러리 튜토리얼즈의 이 부분이 무슨 에러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클라이언트 CPP의 10번째 줄에 39번 열에 에러가 생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10번째 줄이죠. 어, 요 9번째 줄이죠. 네. 요 에러는 9번째 줄이고 클라이언트는 요 부분. 우선 여러분들한테 9번째 줄에 보면 그 액션 라이브러리 튜토리얼즈 저희가 그냥 복사해서 붙여 썼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수정하면서 그 로스 튜토리얼 액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네, 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서 지우면 되고 여기서 튜토리얼즈 대신에 로스 튜토리얼 액션 네, 요거로 바꾸면 어, 에러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type define 하는 거랑 using namespace 요거는 여러분들 C++에 나오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using namespace 앞으로 요 namespace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더블 콤마가 필요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요 구문은 이 요 네임스페이스를 자동으로 디폴트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type define은 지금 요렇게 긴 구문, 뭐 네임스페이스도 있고 그 안에 설정된 클래스도 있을 거고 클래스의 템플릿이 되는 요 파일 이름이 있을 거고 요거를 다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앞으로 밑에서 쓰겠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요 부분은 저희한테 필요가 없고 네임스페이스가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
로스 튜토리얼 액션으로 해서 피보나치 액션 메시지 파일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네임스페이스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임스페이스를 바꾸고 컴파일을 하면 오류가 없을 겁니다. 네, 컴파일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에러 없이 다 됐죠, 100%? 네. 요게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수정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놓은 부분이고, 사실 지금 요 구문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는 C++, 그러니까 디버깅을 하시려면 이 C++나 파이썬을 쓰시거나 그 언어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초심자 같은 경우는 디버깅을 할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저는 경험상으로 헤딩하는 스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바꿔보고 내가 바꿔 요건데 이게 T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 언어에 대한 특성을 알아가고 그 다음엔 이제 그 에러가 나온 구문을 이제 그대로 긁어가지고 구글에다 쳐보면 여러 가지 막 그 정보들이 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보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겠구나 싶어서 고쳐보고 수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저도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네,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 그 지식이 여러분들한테는 살아있는 지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초반에는 시간을 많이 쓰고 나면 어느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제 전문가가 되고 딱 에러가 났을 때,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감들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디버깅 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겠죠.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걸 잠깐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바꾼 구문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은 서버를 실행시키고 클라이언트를 한번 10으로 해서 실행해 봅시다. 보시면 피드백이 계속 숫자가 하나씩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10개, 그 다음에 12개. 이 12개에서 끝나는 이유는 처음에 그 0일이라는 게 처음 초기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즈가 12개가 된 거예요. 우리는 10번은 돌렸는데 그래서 최종값이 89가 나왔어요. 그리고 석세스를 얘기를 했고 최종할 때 그 피니시드 석세스에 스테이트에 석세스라고 나왔고 최종이 89가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20을 넣어볼까요? 20을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 최종값이 만 얼마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계속 그 피드백 숫자가 올라가죠. 지금은 뭐 그 피드백의 숫자 그 길이만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사실 뭐 다르게 하면 그 아까 우리가 그 로스 토픽에서 썼던 것처럼 에코에서 썼던 것처럼 안에 내용들을 다 출력할 수도 있겠죠. 네. 최종 20개를 돌렸을 때 앞에 초기에 들어갔던 0일까지 합해서 22개의 길이가 되고 최종 값은 우리가 이전에서도 봤듯이 그 946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실습만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바꿔보고 저런 거 하나 바꿔보고 그거 바꿔보면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어, 그리고 뭐 에러가 자료를 찾아보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에러가 생겨요. 왜냐면 그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네임스페이스가 우리가 바꾼 거랑 틀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기는데 처음에 그 아까 보셨듯이 엄청나게 길게 무슨 에러 코드가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겁먹으실 필요도 없어요. 우선 하나부터 찾다 보면 에러가 점점 줄어들어요. 저는 예전에 처음에 에러가 났을 때 뭐 에러 개수가 뭐 10,000개 막 이렇게 났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 세미콜론 하나를 위에 어떤 쪽에서 안 찍어서 그게 연속적으로 에러가 나가지고 그 10,000개가 된 건데 그거 하나만 놓고 나서는 에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최악의 뭐 경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숫자 자체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처음부터 되는 부분을 차근차근 찾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에러를 쉽게 찾으실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책을 보고 따라서 쓰는 것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로그래밍 스킬을 늘리시는데, 살아있는 스킬을 늘리시는데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디버깅을 하시면서 배우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액션 실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